네, 점점 더 치열해지는 대선 전국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. 정치외교부 이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네, 이 기자, 먼저 보수 진영의 빅 이슈 단일화입니다. 오늘 이준석 후보가 거의 못을 박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단일화는 끝났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? 우선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. 이준석 후보 오늘 기자회견에서 최근 나온 자신의 10%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완주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. 지지율이 최근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인데요. 이 후보가 이대로 대선에서 10% 이상의 득표율을 받는다면 선거 비용 절반을 보존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15%를 넘기면 전체를 보존받습니다.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금전적인 문제 없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겁니다. 이 후보는 오늘 그래서 이 보수 중도층에 좀 전략적인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호소했는데요. 이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해도 2등이지만 자신은 1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쪽 반응이 궁금합니다. 그렇다고 그냥 포기할 리는 없겠죠? 맞습니다. 이 김문수 후보는 이미 앞서 여러 차례 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대선 승리의 이 필수 조건으로 계속 거론을 했습니다. 이 1차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날이 이 모레 본 투표용지 인쇄 전날이거든요. 이때까지 단일화를 하는 건 사실상 물 건너간 일이지만 이 2차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주 29일 사전투표일 전까지는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거로 보이고요.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오늘 발표한 이 정치개혁안에서 이 40대 총리 기용을 언급했는데요. 네. 이는 누가 봐도 그 이준석 후보를 좀 염두한 거로 보입니다. 이번 주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 후보 지지율도 상승세지만 이 보수가 결집하면서 이 김문수 후보 지지율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. 이 후보가 단일화 조건으로 언급했던 것처럼 이 김문수 후보가 안정적인 40%대 지지율을 확보한다면 이를 지렛대 삼아서 다시 단일화 논의를 좀 불을 지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면에서 내일 있을 2차 TV토론 결과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결국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앞서 잠시 전해드렸지만 이런 와중에 친윤계 인사들이 단일화하고 당권을 거래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. 어떻게 된 겁니까? 네, 우선 아직까지 뚜렷하게 드러난 실체는 없는 상황입니다. 네. 좀 흥미로운 점은 의혹을 제기한 쪽도 일축한 쪽도 모두 이준석 후보 측이라는 점입니다. 개혁신당 선대위 측에서 이 당권 거래 의혹을 처음 제기를 했는데 정작 이준석 후보는 그런 제안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답했고요. 남은 거는 결국 국민의힘 내 계파 갈등만 남았습니다. 친한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퇴진과 함께 이 친윤 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공세를 폈고요. 하지만 이 당 선대위는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분열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진화에 나섰습니다. 민주당에서는 추잡한 거래다. 단일화를 대가로 대표직을 제안한 후보자 매수죄다 이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. 앞서 보셨듯이 요즘 이재명 후보 발언 수위가 꽤 높습니다. 이유가 뭘까요? 네, 이재명 후보 기억하시다시피 초반에는 공직선거운동 초반에는 이 베이지색 상의처럼 이 따뜻한 색감의 옷을 입고 좀 안정적인 이미지, 온화한 이미지를 부드러웠죠. 네. 그런 이미지를 추구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. 못 알아들으면 바보다, 무식한 소리, 국민 능멸 이런 좀 발언 수위와 톤이 올라갔고요. 이 배경은 이 선거운동이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이 보수 결집 움직임이 보이니까 이 지지층 결집을 노린 강경 발언들로 우선 볼 수 있겠고요. 당 내부적으로는 이 섣부른 낙관론을 좀 경계하는 모습입니다. 오늘 다시 언행에 주의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지는 등 내부 단속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, 이은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.